안녕하세요. 마음의 신비 드디어 본문 낭독하겠습니다. 1. 배꼽숨 호흡법. 숨은 준비 단계인 배꼽숨부터 시작한다. 배꼽숨은 하루 1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일주일간 실시한다. 준비 단계를 마치더라도 오품까지는 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배꼽숨을 통해서 마음을 가누고 안정이 찾아와서 평화롭게 될 때 본론으로 들어간다. 6품 이상쯤 되면 준비 단계인 배꼽숨을 생략해도 곧바로 숨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준비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배꼽숨은 말 그대로 배꼽을 중심으로 하여 숨을 쉬는 것이다. 숨에는 내쉬는 날숨이 있고 들어 마시는 들숨이 있다. 날숨과 들숨은 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목으로 숨을 쉰다고 하여 목숨이라고 한다.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기에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생겨났다. 그리고 배꼽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날숨부터 먼저 쉬어야 한다는 점이다. 날숨의 요령은 배꼽을 중심으로 하여 부드럽게 배를 끌어들인다. 이때 배에 슬며시 힘을 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면서 약 5초간 숨을 토해낸다. 그리고 다시 5초간 서서히 숨을 들여 마신다. 마실 때는 배꼽이 원래 위치에서 바깥으로 조금 붉어지게 된다. 이와는 달리 폐로 우선 들여 마시고 그 다음 단계로 아랫배로 숨을 들어 마시는 것을 복식호흡이라고 한다. 그리고 단식호흡이라는 것이 있다. 이 호흡법은 폐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아랫배로 들어 마시는 방법이다. 호흡법의 종류는 이것 말고도 원전호흡, 역호흡 등 수많은 방법이 있다. 원전호흡이 아니고 단전호흡 같은데, 자, 호흡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날숨부터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들숨을 먼저 하게 되면 필경에는 병을 얻게 된다. 몸이 상기되므로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죠. 사람은 생리적으로 들숨이 잘 발달되어 있다. 태아가 세상 빛을 처음 보고 숨을 쉬기 위해서는 우선 숨을 마셔야 한다. 숨 쉬는 숨골 밑에 송가체라는 호르몬 기관이 있다. 이 송가체가 개방되어야 도통이 일어난다. 숨골의 구조는 마시는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숨에 익숙해져 있다. 내어 쉬는 날숨이 익숙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날숨을 발달시켜야 들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그릇이 있다고 하자. 좋은 물건을 담기 위해서 우선 그릇이 비워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날숨을 잘해야 숨을 충분히 들이킬 수가 있다. 그래서 날숨을 반드시 먼저 하라는 것이다. 방법은 5초간에 걸쳐 몸속에 있는 혼탁한 공기를 충분히 내어 쉰 뒤에 다시 5초간에 걸쳐 들어 마신다. 날숨과 들숨 사이에 잠시 멈추는 시간이 있다. 인체의 생리 기준은 들어 마신 뒤에 곧바로 내쉴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마시고 내어 뱉는 그 사이 약 0.5초에서 1초간 자연스럽게 멈춰지는 때가 있다. 숨이 오갈 때마다 약간씩 정지되는 숨 멈춤의 공간을 무시하지 말고 인체의 호흡 리듬을 자연스럽게 유지해야 한다. 갓난 아이의 베넷저고리를 들추어 보면 배꼽을 중심으로 하여 활기차게 숨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이가 단전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배꼽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단전호흡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단전호흡의 종류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배꼽의 윗부분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단전의 위치가 제하 3촌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하 3촌, 두 번째 손가락 둘째 마디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호흡의 요령은 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배꼽 아래만 들랑날랑하게 한다. 배꼽 숨은 배꼽을 중심으로 하여 배 전체가 크게 움직이므로 포물선의 전체 길이가 긴 반면 단전호흡법은 운동 범위가 좁다. 호흡법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련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통의 호흡을 계속하다 보면 긴장을 하게 되고 무리한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결국 몸에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병을 얻게 된다. 단전호흡이라는 것이 단전을 통해서 천기를 들어 마시는 것으로 하단전에 천기를 끌어들이면 천지교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천지교태란 하늘에서 들어 마시는 천기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부터 제공되는 지기인 영양분이 하단전에서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정력이 된다. 즉 정기신이 되는 것이다. 이 정자를 풀어서 쓰면 지기, 쌀, 미, 즉 음식을 의미하며 풀을 청자는 하늘의 기운인 천기를 뜻한다. 이 천기와 지기가 하단전에서 만나 천지교태를 이루고 정이 된다는 것이다. 정은 힘을 상징한다. 정력에 의해서 사람이 생명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사람의 기본이 되는 힘이라 해서 정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호흡법은 대부분 이렇게 하는 하단전 호흡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숨에서 가르치는 배꼽숨이라는 독특한 호흡법은 전 세계를 돌이켜 보아도 나와 있는 곳이 없다. 배꼽숨은 갓난아기가 숨쉬듯 배 전체를 크게 움직이는 호흡법으로 인체에 가장 알만한 자연스러운 호흡법이다. 근심 걱정이 많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연히 배꼽숨이 되지만 마음이 불안하거나 근심 걱정이 있으면 숨이 자연히 위로 올라가게 된다. 숨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자 하는 인위적인 목적이 없다. 배꼽숨도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숨을 다시 찾자는 의미의 호흡법인 것이다. 참고로 배꼽숨의 한의학적 원리를 살펴보자. 예전에 호흡을 경험해 본 결과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와 고민을 되풀이한 끝에 단전의 위치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방법들은 사람이 앉아있는 자세에서 배꼽 아래 3촌 지점에 하단전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제하 3촌의 의미는 사람의 손가락 길이는 자신의 신장과 비례하므로 배꼽 아래쪽으로 둘째 손가락 둘째 마디까지의 위치를 단전으로 하면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랫배를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데 나의 경험에 의하면 이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아니었다. 제야 삼촌이라는 것이 사람이 수직으로 서 있으면 다리 쪽으로 아래가 되겠지만 누워 있을 때는 척추 방향으로 삼촌이 된다. 배꼽숨의 단전의 위치는 바로 이 지점이다. 그래서 배꼽숨을 하게 되면 이 하단전이 움직이게 되므로 사람의 몸이 몰라보게 건강해지고 윤택해진다. 그러나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하단전을 의식하면서 배꼽 아래만을 움직이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명문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 생명이 시작되는 문이라 해서 명문혈이라고 한다. 명문혈의 위치는 배꼽에 허리띠를 했을 경우 등 쪽을 향해서 수평으로 관통하여 마주치는 척추 부위에 있다. 여기를 기해 또는 명문이라 하여 명이 시작되는 곳이라 해서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배꼽으로부터 척추를 향한 바로 뒤쪽에 정력이 되는 으뜸 자리가 있는 것이다. 정확한 위치는 양 콩팥의 중간 지점이다. 요가에서 차크라라고 이름하여 하는 이 부분에 단전 호흡을 통해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기 에너지가 모여져서
기해, 즉 기의 바다를 이룬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인 설득력이 없다. 사실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 문제를 의학적으로 접근해보자. 콩팥 위에는 콩팥을 덮고 있는 모자 모양의 부신 피질, 스테로이드 호르몬 기관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개발해 놓고서 인류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자부했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까지 개발된 의약품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많은 약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것이 부신 피질 호르몬이다. 코르티솔 같은 거요. 부신 피질 호르몬이 잘 발달돼 있어야 정력이 넘쳐나서 힘이 샘솟고 사람이 활발해질 수 있다. 이 호르몬의 생성이 미약해지면 인체의 모든 조직기관이 허약해진다. 흔히 운동선수들이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것이 부신 피질 호르몬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이다. 이것은 나병 환자들이나 암 환자들의 진통제로도 쓰이며 관절염이 너무 심하게 부어올라 고통이 심할 때에도 잘 듣는다. 이것을 보통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 체력이 급격히 강해진다. 바로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이 배꼽숨에 들어있다. 배 전체로 숨을 쉬게 되면 부신 피질 호르몬이 왕성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병을 얻게 되면 인체의 자율신경과 부교감 신경계통이 초긴장을 하게 되어 부신 피질 호르몬의 생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활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극심한 과로로 인하여 몸이 지쳐 있을 때 부신 피질 호르몬제를 섭취할 경우 몸에서 생기가 나기 시작하고 가뿐해진다. 효과로 치자면 이것을 능가할 만한 약이 없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대단하다.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긴장된다 해도 배꼽숨을 하게 되면 부신 피질에 대한 자유를 주기 때문에 건강한 기운과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 배 전체로 숨을 쉬게 되면 복근이 장과 함께 움직여지면서 자연스럽게 부신 피질을 마사지하게 되므로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진다. 배꼽숨에 대한 원리와 효과는 이 정도로 하고 선도에서 전래되는 호흡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백회는 100가지가 모여든다고 해서 백회이다. 백회 뒤편으로 회음까지 동맥 그리고 백회 앞으로 회음까지를 인맥이라고 한다. 코를 통해 천기를 들여 마셔서 하단전에 계속 끌어모으는 것을 기를 모은다. 축기한다고 한다. 지금 이것은 도가에서 나오는 호흡법에서 주종을 이루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축기를 하기 위해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공기는 폐에 머무르고 기는 다시 내려간다. 천기를 마시면 하단전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축기를 계속 하다 보면 아랫배가 뜨끈뜨끈해져 온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가다 보면 진동이 시작되므로 몸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듯한다. 단전호흡을 통해서 계속 기가 쌓여지면 그 기가 갈 곳을 찾기 위해 부르르 떠는 것이다. 축전지가 충전되듯 축기가 되어 진동이 시작되면 인맥과 동맥을 열기 위한 훈련이 시작된다. 인맥과 동맥을 여는 방법은 충분히 쌓아놓은 따뜻한 기운을 의식적으로 회음으로 보내는 것이다. 회음으로 보내서 동맥을 타고 올려 보냈다가 다시 인맥을 통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다. 이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혈을 입천장에 살며시 대라는 것이다. 이것이 임독 유통하는 방법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을 통해서 의념을 통해서 하지만 나중에는 실제로 뜨끈뜨끈한 기운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따뜻한 기운을 몸속으로 돌리는 임독 유통이 되어야만 돌멩이든 뭐든 격파해낼 수 있다. 호흡법은 이처럼 천기를 마셔서 공기는 폐에 그대로 머물게 하고 기를 하단전에 쌓이도록 해서 축기된 기를 모아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들어 마신 천기가 하단전에 쌓여져 그 기운이 몸속을 도는 것일까?
사실 천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천기를 들여 마심으로 해서 기운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기운이 쌓여지는 것은 집중처를 하단전에 두고 기가 쌓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만약에 하단전을 의식하듯이 손가락을 집중초로 하여 의식한다면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결국 의식하는 마음의 힘이 하단전에 모아졌을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천기가 쌓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모든 수련법이나 도법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마음의 장난에 불과하다. 어디에 천기가 있다고 하늘의 기를 마신다고 하는 것인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내가 내 마음을 모아 집중처에 두었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기운이 단전에 모아져서 몸 전체를 도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도는 것이다. 호흡을 통해서 죽기 한다는 것은 마음의 힘, 마음의 장난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라는 것도 천기가 아니고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기이다. 따라서 기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마음이 집중처에 모여졌던 것뿐이다. 그러나 계속 호흡을 하면서 기를 모아 돌리면 정말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인맥과 동맥이 상통하는 임독 유통이 이루어지면 도인이 된다. 이렇게 되면 도통의 경지에 들어선 것이므로 그 어떤 일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된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임독 유통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게 되면 떡가래만한 뜨거운 불덩어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경지에 들어선다. 생각 여하에 따라 돌리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자재로 잘 되면 그 다음에 기경팔맥을 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경팔맥이라는 것은 전신을 말한다. 몸 전체를 말한다. 몸 어느 곳이든 떡가래처럼 다져진 불기운을 보내고 싶은 곳으로 보낼 수 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임독유통이라는 소주천을 마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숨과 날숨을 9번 정도 하고 한 번 걸은 뒤 들숨을 할 때 숨을 코로 들여 마시지 않고 몸 전체에 있는 피부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온다라는 연상을 하면서 마신 뒤 코를 통해서 숨을 내어 뱉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마시는 숨부터 피부로 통해서 마시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피부호흡이죠. 이것이 처음에는 잘 안 되므로 생각만으로 들어 마시려다 보면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므로 갑갑함을 느끼게 되지만 결국에는 피부로 숨을 마실 수 있게 된다. 이것을 기공호흡이라고 한다. 요즘 흔히 말하는 피부호흡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피부로 들이키는 숨이 가능해지면 다음에는 피부를 통해서 숨을 내쉴 수 있게 된다. 이 정도의 경지가 되면 코와 입을 다물고 피부로만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죽지 않을 수 있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피부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공호흡의 최고 경지이다. 기공호흡의 경지에 가면 정신이 고도로 고요해지기 때문에 별의별 상황이 다 나타난다. 귀신이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다. 기공호흡이라는 호흡법을 통해서 이것을 믿기로 하여 육체를 복원하면서 육체를 발판으로 하여 깊은 집중의 세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나중에는 이것을 모두 버리고 정신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 이것이 한국이나 중국에서 행하는 선도의 핵중심 내용이다. 여기에서 코로 마신 숨으로 임독을 유통시킨 것을 소주천이라고 하고 코와 입을 통하지 않고 피부를 이용해서 숨을 다시 임독으로 유통시킬 수 있게 되는 경지를 대주천이라고 한다. 요즘에 선도 수련을 대표하는 엄신 같은 사람을 대주천을 마신 경지에 있는 사람이다. 엄신 같은 사람은 대주천을 마신 경지에 있는 사람이다. 이른바 슈퍼맨인 것이다.
그러나 대주천을 마신 도인이라 할지라도 차 앞에서는 호랑이 앞에 강아지일 뿐이다. 그 엄청난 도력을 가진 사람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괴로움을 못 이겨내고 타락한다. 이렇게 계속 축적해내온 기운이 사라지는 단점이 있다. 신선의 경지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무단히 닦아야 한다. 수련을 게을리하면 본전도 못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도의 정체가 드러났다. 호흡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험한 것이다. 그리고 수련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최고의 경지에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소질이 있어야 가능하다. 선도의 체질을 타고난 사람을 선골이라고 한다. 관상학적으로 앞머리와 뒷머리가 나온 사람이 선골상이다. 신선의 체질을 타고난 사람일지라도 대주천까지 마치려면 좋기 20년이 소요된다. 이 바쁜 세상에 어느 세월에 호흡을 닦아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설명은 호흡과 숨, 배꼽숨과 연관되는 내용들이다. 다음 호흡 방법들과 혼돈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소개해 준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간다. 배꼽숨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 배꼽숨의 주체는 약 5초간 날숨을 먼저 하고 약간 멈췄다가 5초간 들여 마시는 것이다. 이때 마시고 내뿜는 것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 오로지 호흡을 부드럽게 다듬는 것에만 전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전호흡을 하듯 단전 같은 부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완전히 빗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그대로의 신체의 리듬에 가장 알맞는 호흡법을 되찾는다는 의미로 배꼽숨을 해야 한다. 숨을 계속 하다 보면 각자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리듬을 포착할 수 있다. 그 리듬을 무시하지 말고 유연하게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배꼽숨의 기간이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 숨의 중요한 의미는 숨이라든가 명상, 고요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대로 앉혀놓고 참이 있다, 참 마음이 있다, 기 에너지가 있다 라고 하면 갑자기 당황하게 돼서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배꼽숨을 통해서 고요의 세계를 경험시키는 예비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호흡을 하다 보면 생각이 없는 세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미미한 수준의 고요에 대한 체험도 하면서 서서히 익숙해져 간다. 이 기간이 약 일주일을 요한다. 그리고 배꼽숨을 한 가지만 가지고도 고치지 못할 병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사람의 숨이 길어짐으로써 되찾게 되는 심리적, 정신적 안정과 평화에 의해 육체에 누적되어 있는 만병의 원인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품까지는 숨을 시작하기에 앞서 배꼽숨으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라는 것이다. 평소의 생활 속에서도 마음을 걷잡을 수 없다거나 화가 날 경우에 인위적으로 배꼽숨을 하여 안정과 고요를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배꼽숨을 하는 요령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선 척추를 곳곳이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앉는 자세는 굳이 일정한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기 자신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자세를 취한 뒤 살며시 눈을 감고 반드시 날숨부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입으로 숨을 쉬지 말고 코로 쉬어야 한다는 점이다. 코를 통해서 5초간 일정한 간격으로 부드럽게 내쉬면서 배꼽을 중심으로 배 전체를 부드럽게 오므린다. 배에 슬며시 힘을 주면서 최대한 끌어당겨 숨을 모두 내쉰 다음 약간 멈췄다가 다시 배를 서서히 내밀면서 숨을 들여 마신다.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서서히 세상 만사를 다 잊고 오로지 숨쉬는 행위만 남아있도록 한다. 들숨을 할 때 자연스럽게 배가 부풀려질 수 있을 만큼 부풀리고 날숨을 할 때 배를 끌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들여놓는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숨이 5초간의 리듬에 맞추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 만약에 호흡과 배 움직임이 바꾸어지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마실 때
배가 불러지지 않고 반대로 들어간다거나 뇌쉴 때 배가 들어가지 않고 불러진다면 호흡이 거꾸로 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배꼽이나 배에 손바닥을 대고 호흡을 유도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 어깨와 목, 안면, 근육 등의 긴장을 완전히 이완시켜야 하며 숨을 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져서도 해져서도 안 된다. 가슴은 가슴대로 편안하게 놓아두고 배만 들락날락해야 한다. 그리고 코를 통해서 들락거리는 숨이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양으로 교류되어야 한다. 배 부분에 갈비뼈가 없는 이유는 배가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슴 부위에 갈비뼈가 올라가 있는 이유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배가 숨쉬는 동작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가슴과 어깨로 숨을 쉬는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다. 배로 숨을 쉬어야 건강한 것이다. 특히 노래를 부른다든가 참을미가 나거나 체하거나 기분이 편치 않을 때 배꼽숨을 하면 가장 빨리 해결된다. 생활 속에서 그때그때 응용해서 쓰면 되는 것이다. 숨을 할 때는 항상 허리를 곳곳이 세우고 배를 끌어당길 때는 당기는 데 필요한 약간의 힘을 써준다. 숨을 들어 마실 때는 내가 마시려고 하지 말고 몸이 알아서 마실 수 있도록 한다. 즉 인위적으로 마시지 말고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유도해 준다는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엉덩이를 충분히 뒤로 빼서 엉덩이 뼈만 바닥에 얹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허리가 편안해진다. 자세가 편안해야 호흡이 편안해질 수 있다. 그리고 세상 만사 근심 걱정이 모든 것을 모두 토해내버리고 긴장을 해소시켜 가능한 한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배꼽숨의 주안점이다. 어금니는 물지 않도록 하고 살며시 띄워준다. 그리고 호흡하는 중간에 가끔씩 배가 잔뜩 불려질 정도로 양껏 들여 마셨다가 시원하게 내어 뿜는 방법도 괜찮다. 호흡 중에 다리가 저려오면 양 무릎을 굽혀 당겨서 가슴에 댄 채 양손을 깍지 껴서 끌어안고 날숨부터 다시 시작해서 풀리면 원 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하면 된다. 배꼽숨을 마칠 때는 서서히 호흡에서 마음을 떼어내면서 서서히 눈을 뜬다. 배꼽숨을 들어 마시기 전의 상태와 마시고 난 후의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성자들이 왜 과묵해지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숨을 해서 고요해지면 말을 하기가